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호 원장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되죠. 이 병원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또는 국가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사람들은 병원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치과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왜 의료업에서만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일까요? 일단 전 치과의사니까 치과 병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치과 진료 행위는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죠. 치과 병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결정은 주로 치과 의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 방법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환자분의 의사를 반영하게 돼요. 가끔 생각이 강한 환자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말이죠. 정상적인 치과병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치료에 대한 방법도 의료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병원 중에서는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어요. 치과병원에서도 의료업을 하진 않고 병원의 경영이나 그 외 인사 등 다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업을 할 수가 없어요. 관련된 일도 할 수가 없고요. 병원에서는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니까 이런 일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사무장은 병원의 의료 행위에 간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우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법으로는 이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런 법의 허점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위에서 말했듯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국가가 아니면 병원을 소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싶어서 치과의사 한 명을 섭외합니다. 이 치과의사는 이제 꼭두각시가 돼요. 사무장은 섭외한 치과의사라면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합니다. 물론 섭외된 치과의사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병원을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 병원을 개설하고자 했던 사무장이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며 장비며 아까 말한 이 병원을 개설한다고 신고한 치과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걸려 있는 거예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무장은 면허를 대여한 비용을 치과의사에게 일정 금액 꼬박꼬박 줍니다. 이렇게 개설된 치과병원을 우리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이 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어요. 심지어 치과의사의 통장도 사무장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병원이 보험진료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 받는 의료급여 비용이 치과의사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한 꼭두각시 치과의사의 면허와 통장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병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일반인이 사무장이 말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치과병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사무장병원은 돈을 버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물론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개원을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의료인의 양심에 기대어 치료 계획을 제가 직접 세우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치과의사나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사무장은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환자한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무장은 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살짝 치아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픈 치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치과의사가 봤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레진으로 충전을 하면 돼요.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만 않았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없어집니다. 레진 충전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8만원 정도예요. 보험이 되는 재료로 충전을 하면 한 9,000원 정도만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치아가 깨지고 아프니 뽑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플란트는 보통 한 개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뭘 하려고 하겠어요? 사무장은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일반적인 치과의사라면 이런 치아를 함부로 뽑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서는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제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병원 일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이 환자분들한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온갖 과잉 진료와 상업성이 넘치는 병원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불법입니다. 사무장에서 면허를 빌려줬던 치과 의사도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은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의료급여 비용들도 소급해서 다 뱉어내야 돼요. 옛날 뉴스에서 어느 사무장병원에 있던 의사가 의료급여 비용을 다 소급해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0억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있던 치과 의사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당해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의료인인 치과 의사가 지게 되거든요. 사무장은 그냥 일정 금액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의 조력자가 되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무장병원에 있던 치과 의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법도 그렇게 제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형태를 바꿔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치과병원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분 스스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치과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런 취지의 일환이기도 해요. 일반 분들이 치과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저희 분야에서는 덴탈 IQ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제대로 된 치과 치료나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료 계획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상 여러분들이 높은 덴탈 IQ를 가지길 바라는 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일이 끝나고 병원 앞에 있는 닭 한 마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동네 맛집 중에 하나인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 집의 별미는 여기는 소스인데요.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매콤한 소스입니다. 역시 닭 한 마리를 먹을 때는 소주 한 잔이죠. 오늘은 저희 아기 천사가 같이 와서 소주를 따라주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